그 출판사에 쫄라서 책뿐 아니라 20분께 정재창 교수님의 북 콘서트가 있거든요. 이 책과 그 다음에 그 티켓까지 제가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이랑 자소서 하면서 봤던 사례인데, 저는 사실 이게 그 학생들의 어떤 독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실제 자소서에 쓴 내용을 딴 거 안 쓰고 이걸로 썼어요. 그 친구 부모님이 책을 좀 많이 보실 만한 어떤 그런 직업이셨어요. 물론 자소서에 그 직업을 쓰진 않았지만 그 아버지께서 매주 책 한 권을 지정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 지정한 거를 아빠랑 엄마랑 그 친구랑 일주일 동안 읽는 거예요. 읽고서 일요일 아침에 아침밥을 다 같이 먹으면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한대요. 근데 아빠가 이제 지정해 주신 그런 책이 학생이 이렇게 좀 읽기 어려운 책들도 막 많이 섞여 있기도 했겠죠. 그런 책 같은 경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아빠가 이제 해설을,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고, 생각할 만한 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빠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어떤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을 계속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는 아빠랑 엄마랑 일요일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내신 기간 빼놓고는 거의 얘 기억 속에 기억이 있는 시절부터는 항상 했던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그 친구 수준에 맞춰서 되게 쉬운 책을 아마 봤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생들이 좀 보기 힘들 만한 어려운 책의 수준까지를 매주 한 권씩을 그렇게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독서토론 논술학원의 커리큘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사실 하기 힘든 그 부분을 그 친구는 했고, 그래서 그 친구는 생기부에도 독서 내용을 그냥 딴 걸린 게 아니라 매주 아빠랑 같이 그냥 봤던, 그리고 토론하고 아빠한테 해설을 들었던 그 책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실제 자소서에서도 그냥 그 책 갖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합격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고민인 친구들에게 좀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영상으로 좀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그 영상에서 마인드셋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대한 어떤 부분. 여기서 약간 이게 웬 헛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인드셋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읽거나 할 때 뇌가 무의식 중에서 이제 작용하는 어떤 능력이나 집중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글 읽는 것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학습에도 해당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삶의 전반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어떤 자세, 태도겠죠. 이거를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처럼 부모님한테도 어느 정도는 그 마인드셋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와 자세와 습관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같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되게 이제 영향을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정말 많이 주고받고 축적이 되는 부분이니까, 책 많이 읽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독서 교육이란 얘기 막 우리가 하잖아요. 쉽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건 거지. 부모님은 계속 이제 소파에서 TV 보면서 애들한테 TV 보지 말라고. 이게 요새는 또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트폰 부모님은 이제 붙잡고 있는 모습이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아이한테 스마트폰 자제라고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더 어떤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좀 얘기도 해보시고, 자연스럽게 수업처럼이 아니라 그냥 되게 일상인 것처럼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요거,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이 책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정재창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쓰신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히트하기도 했고, 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분의 이제 다른 책인데, 제가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이 아이와 함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신 부모님들이 그 물꼬를 트기 되게 좋은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화하실 때 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맨날 얘기가, 너 숙제한 거 맞아? 숙제 다 했어? 아니면 할 거 다 했어? 이런 류가
대화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고, 사실 그러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하는 대화 말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를 하면서 엄마 요새 보는 책인데 이 책이, 혹은 아빠가 이거 요새 보는 책인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기 되게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 아침마다 정말 아이들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책 갖고 토론하는 집에서는 사실 어떤 책이든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집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집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에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도 어색하고 힘들지 않을 만한 정도의 어떤 내용이어야 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용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시작하기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교수님의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전작인 그 책처럼 유명한 시들, 작품들을 교수님이 이제 책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해설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 일상이랑 굉장히 딱 붙어 있는 것들, 이럴때면은 밥벌이에 대한 내용, 뭐 건강, 아니면은 돌봄, 자식에 대한 돌봄, 부모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이제 해설을 해주시거든요, 책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밥벌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유명한 영화인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은 키팅 선생이 그런 대사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의술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생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렇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생의 목적이다 라는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대사를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의술이나 법률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밥벌이지만 사실 이게 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기 힘들고 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의술이든 법률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은 20, 30대에 결판이 나잖아요.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 30대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부분은 우리 삶의 목적이나 어떤 목표나 생의 목표일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어떤 생의 목표는, 꿈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사가 꿈이 아니고 존경받는 교사가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팅 선생님의 그 대사대로 의술이나 법률이 생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고 시나 사랑,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목표이자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밥 먹고 사는 일이 사실 그렇잖아요. 되게 어른들은 아는데 이게 참 누추하고 어떨 때는 되게 구질구질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하고 존엄한 목표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한테는 교사가 목표가 아니라 존경받는 교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목표일 수 있다면은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은 굉장히 경제적인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 되겠죠. 이런 내용을 이제 책에서 소개를 하면서 박목월, 그러니까 청록파인, 부모님들 약간 아주 예전에 아스라이 들은 듯한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청록파인 박목월의 시 중에 이제 모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모라는 게 누군가는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 모모씨가 뭐 이렇게 할 때 그 뭐예요. 박목월은 항상 시인 박목월이 되잖아요. 이 시인이란 이 직업이 박목월에게는 일종의 호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호이면서 밥 벌어먹는 어떤 방법이기도 한 거고, 근데 그 밥 벌어먹는 방법이 시인이란 직업이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어떨 때는 되게 남루할 것이고 되게 구질구질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밥 벌어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도구이니까 고맙고 귀하다는 내용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랑 한번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고 하실 때 가볍게 얘기하면서, 엄마 요새 보고 있는 책인데 여기서 박목월 시, 박목월 같은 경우 우리 친구들이 다 알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박목월 시 얘기가 나오더라,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컨설팅 하다 보면은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업 관련된 게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너무나 꿈도 비전도 아무런 생각도 없다, 그래서 보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면서 그 문제로 컨설팅 오시는 경우도 실제로 꽤 많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챕터 같은 경우 그 돌봄에 대한 챕터도 있어요. 사실 저 이거 보면서 진짜 눈물 한 바가지 쏟았는데
처음에 그 돌봄 그 챕터를 보면은, 이 책 보면 거기서 뭘로 시작하냐면은, 이거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정말로 이 노래를 듣기만 하면 이게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매번 똑같은데, 가수 양희은 선생님의 엄마가 딸에게, 많이 아시죠? 이거 저 완전 눈물 버튼인 많은 분들이 정말로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한 그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소개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책 내용이. 그 노래처럼 이게 진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뭐 좋은 부모 된다는 게, 사실 이게 진짜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처음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했을 때 그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좀 종종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책에서는 입춘이라는 김선우 시인의 시를 소개를 해요. 그 시가 이제 처음에 아기를 임신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부모가 아이에 대한 돌봄 말고 또 이제 내 부모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작품이 유명한 신경숙 소설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이에요.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이거 소설을 읽으면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깨닫는 때가 꼭 돌봄의 대상과 주체가 바뀌는 시점에서만 깨닫게 되고, 더 일찍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까지 그 소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멋있게 정지찬 교수님의 여기 책에서 인생은 나를 돌봐준 사람과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의 연속이라고 인생을 정의 내리시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좀 이 책 보시고 좀 힐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랑도 한번 책 갖고 얘기를 해보시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많은 집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책을 주제를 가지고 책 얼마나 많이 읽었어 라는 그 독서 습관 말고 책 내용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 떨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하는 경험들은 정말 잘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에 쫄라서 책뿐 아니라 20분께 정재찬 교수님의 북 콘서트가 있거든요. 정확히 6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그래서 이 책과 그 다음에 그 티켓까지 제가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20분을 대상으로 신청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할 텐데, 요거는 정말로 꼭 북 콘서트를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 콘서트가 200명을 모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20장 받았는데 막 안 가시면,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왜 이 책을 보고 싶으신지, 그 다음에 북 콘서트를 왜 가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남겨주시면 그 중에 20분을 콘서트 일정 때문에 좀 요번에는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20분을 선정해서 출판사에서 책과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릴 거예요. 책 보시고 힐링하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마인드셋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